그 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 이 박스가 에버리지, 평균법과 파이포를 요약한 건데 이게 머릿속에 딱 인식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종합원가 계산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원가 계산 방법을 보면 이런 거예요. 원가 계산 방법 비교해 보면 자 여기 에버리지 방법이 있고 여기 파이포가 있다면 에버리지 방법은 뭐냐면 여기 WIP에 코스트의 비기닝이 DM과 예를 들면 컨버전 코스트가 있고 여기 스타트에 DM과 컨버전 코스트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완성된 거랑 이것이 기말인데 어떻게 된다? 요 두 DM이 똑같이 나눠지고 요 컨버전 코스트도 똑같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왜? 비기닝도 그냥 제로 시점에 다시 투입된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쪽 게 어떻게 된다? 요쪽 걸 전체로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4단계에서 스텝 4에서 분자에 들어가는 게 뭐다? 비기닝과 스타트한 걸 다 더하는 거예요. 분자가. 그것이 지금 4인당 원가 볼 때 그 세 번째 다인당 원가 구해보시면 거의 형광펜 기초 제공품 원가 플러스 단기 발생 원가 분자가 두 개를 다 더하는 게 큰 차이가 안 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파이포는 어떻게 되냐? 파이포는 비기닝이 있고 스타트가 있고 완성품이 있고 예를 들면 기마에 있다면 이 비기닝 원가는 어디 갔을까? WIPA 달러의 이 비기닝 원가는 여기 다 들어갔겠지? 비기닝이. 그럼 이 스타트는 어떻게 될까요? 스타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분자에 들어가는 게 비기닝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비기닝 전부 다 완성품에 들어갔으니까 나눠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3단계 세 번째 다이다 원가에 보면 거기 형광펜 단기 발생 원가야. 분자가 두 개를 다 나눠준다? 아니야. 왜? 이미 기초는 전부 다 완성된 걸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요것만 나눠주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에버리지 방법은 이 비기닝도 단계 스타트랑 똑같이 해서 전개 40%인 걸 전부 다 무시하고 전개 진행도 무시하고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컨셉에 어거지를 쓴 거라고.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거기 다인당 원가 구할 때 위에 분자가 비기닝을 더해서 이유시를 구하냐 다인당 원가를 구하냐 그렇지 않으면 단기 착수 원가만을 구하냐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그걸 원가 계산 방법을 그렇게 나눈 거란 말이야. 그 말을 그렇게 쓴 거라고.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은 그래서 그 총원가에서 대한다는 게 총원가가 뭐다? 기초와 단기 발생 원가를 한다는 거고 파이포는 단기 발생 원가는 스타트만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평균법은 기초를 이걸 완성품을 기초에서 완성된 거랑 단기 완성을 나누지 않는다? 나누지 않으니까 쉬워. 근데 정확하지 않을까? 편하면 쉬우면 부정확한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반면에 파이포는 전기의 원가와 단기 원가를 구분함으로 더 정확할까 정확하지 않을까? 더 정확해. 그런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근데 하나 거기다 썼어요. 이 언제 사용하냐면 이 에버리지 방법은 비기닝과 단기 스타트한 거의 원가가 안정적일 때 영어로 스테이블 원가가 큰 차이가 없으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근데 기초의 원가는 하나가 10인데 단계 매입한 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원가가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기초 원가와 단기랑 구분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요거는 언제 사용하면 파이포는 언제 사는 게 좋으냐면 가격이 물가가 원가가 플럭추에이션 이건 스테이블이 아니고 스테이블할 때는 평균법을 써도 되는데 플럭추에이션 굉장히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변동이 될 때는 뭘 쓰는 거다? 쓸 때는 파이포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원가가 정확해. 원가가 전기에 100, 단기도 100 이렇게 똑같으면 아무 방법 써도 차이가 없어. 근데 전기엔 100인데 단기 1000으로 올랐다 그러면 구분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가셨어요? 자,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 보면 실제 물량 흐름과는 당연히
파이프가 더 실제 물량하는 거 부합하겠지.